공시 방법이 이원화되어 있다. 뭐 혹시 어떤 말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라는 건 이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준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원화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사장님들 이제 개업을 하셔서 이제 매매를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뭐뭐 띄어서 일단 그 확인을 하세요. 그렇죠. 건축물 대장하고, 네, 토지도 띄어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대장과 등기부. 요걸 말씀드린 거죠. 이걸 이제 이원화되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담당하는 기관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방법 이원화에서 대장과 등기부 이 두 가지는 나뉘는데 대장에는 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있고 등기부에도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또 이제 크게 보자면 건물등기부에 포함되지만 집합건물등기부라고 이것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모님 성함이? 이경자 주자 사모님. 여기는 김학자 순자 사모님. 예. 이경주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대장과 등기부의 기재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불일치할 수가 있죠. 그럼 이때 뭘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제 사장님들이 계약서를 쓰실 때 어떻게 이게 두 개가 불일치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써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등기의 공신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뭔가요, 이게? 예. 우리 김학순 사모님이 본 적은 있는데, 예, 기억은 가물가물. 예. 그게 정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기부를 보고, 그걸 이제 권리자를 확인하고, 뭐 그런 걸 믿고 거래를 하는데, 만약에, 그 등기부의 기재를 보고 거래를 했는데, 이 사람이 권리자가 아니라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등기의 공신력은 있다, 없다? 예, 없다. 예, 그래서 그 최근에 나온 뉴스 뭐 하나 샘플 한번 보시자고요. 은퇴 자금을 모아서 마련한 집이 알고 보니 살인 사건이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살인 사건의 주범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집을 팔아버린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믿고 집을 산 사람은 고스란히 집을 빼앗게 됐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지도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10점을 사는 60대 이모 씨가 이 아파트를 구입한 건 지난 2016년 5월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이 씨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매도인 송모 씨의 남편 조카가 자신이 상속받았어야 할 아파트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씨에게 아파트를 넘긴 송 씨는 지난 2016년 내연 담당자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했습니다.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의 주범입니다. 우리가 대학했을 때 만났던 그러자가 살인자라는 걸 절대 아는 거죠. 소름 끼칠 정도로. 송 씨는 남편이 죽은 뒤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한 달도 안 돼 이 씨에게 팔았습니다. 송 씨는 나중에 살인 생각이 밝혀져 이 징역을 받았고 이후 남편의 상속자인 조카 오모 씨가 이 씨에게 소송을 건 겁니다. 지난달 법원은 오 씨의 권리를 인정해 이 씨에게 아파트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 부동산 매매자들은 등기부 등본을 보고 거래하지만 정작 법정에서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에 이 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도 그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인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론제가 말소될 수가 있습니다. 이 씨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강 중인 송 씨를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너는 우리가 이 집을 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부동산 거래를 위해 국가 주도의 보험 제도를 신설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손준성입니다. 예. 혹시 이 뉴스 보신 분 계세요? 예. 뭐, 법적으로 이제 좀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혹시 내용을 이해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부인이 자기 내연남이랑 짜고, 이 남편을 살해를 한 거죠. 그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속인이 뭐 자녀들도 있다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녀들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부인이 단독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일단 단독 상속인이니까 자기 완전한 소유권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권자로서 이제 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내연남이랑 짜고 남편을 살해한 거잖아요. 그러면 민법에 그 상속 결격 사유 중에서 자기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 범죄 행위로 이제 그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하여튼 이런 범죄 행위를 하면 이 상속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을 이제 자기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 내연남이랑 짜고서 살해했으니까 이 여자는 상속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권리자인 거죠. 그러니까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받았으니까 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당연히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녀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 조카가 자기가 이제 진정한 상속인이다. 그래서 소송을 냈고 이 매수인은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을 잃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 매수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이제 그 가짜 상속인이었던 그 아내한테 소송을 해서 그 돈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뭐 그렇게 아파트 팔아서 돈 가지고 내연남이랑 막 그렇게 쓰고 막 해서, 그리고 또 현재 교도소에 있고 15년인가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뭐 그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매수인은 거의 그 부동산 매매 대금을 날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말씀드린 거는 등기의 공신력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걸 믿고 했다 그래도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 만약에 이 중개사 입장에서 이 중개를 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중개사의 잘못은 없기 때문에 뭐 중개사가 책임질 일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염려하실